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시작과 함께 속보로 전했던 내용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새로 지금 모셨는데요. 정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명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원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된 이 헌법재판관 3명은 마흔혁, 정계선, 조한창. 자, 그러면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그리고 마흔혁, 정계선 두 인물은 민주당 추천이었는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만 임명했고요. 마흔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각각 하나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는 했고 한 명을 보내는데 지금 민주당 추천이 몫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야 합의를 좀 기다리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좀 내놓은 상황인데 일단 요 부분 짧게 성춘 부의장. 예. 민주당 쪽에서 혹시 예상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두 명을 딱 전격적으로 임명할 거라고. 아니요, 2명 임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임명을 안 하거나 임명을 한다면 3명을 임명할 거라고. 아예 오늘 안 하거나 예. 아니면 당분간 안 하거나 하면 3명을 하거나 그렇죠. 2명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2명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이 마흔혁 이 지명자만 후보자만 그 분류한 이유가 예.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목 2명 중 뭐 한 명을 선택한 기준은 뭡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2명을 뭐 순차적으로 지명한 것도 아니고 2명 다 동시에 추천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목 2명도 역시 지금 갑자기 여야 합의를 또 말씀하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예전에 뭐 민주당 1명, 뭐 국민의 1명, 여야 합의 1명 이 전통에서 예. 민주당의 의석이 과거와 달리 많아졌으니 두석을 하겠다. 이것이 상충돼서 난항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하셔서 예. 합의해라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합의를 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3인을 올린 건데 예. 여기서 마흔혁 민주당 추천명, 마흔혁 후보자만 제외한 것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예측을 그러니까 전혀 하지 과거처럼 못했습니다.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일단. 그러면은 그렇게 예. 되려면 이 그 국회 통과하기 전에 예. 그 합의는 거기서 이루어졌어야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끝내 그걸 막았는데 민주당이 그걸 강행해가지고 예. 강행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다면야 지금 그 권한대행의 말이 뭐 납득이 될 수 있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줘서 민주당 2명 추천을 한 건데 그거를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한테 뭔가 조언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기 전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되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겁니다. 이준우 의원?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일단 저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임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보니까요. 저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 그러면 본인이 예.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임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나온 결론이 그러면 2명을 해서 그중 3명이 아닌 2명. 그렇죠. 나름 절충하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서 낸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요, 그 총리한테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오히려 거꾸로 관례에 따라달라 헌법과 이제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도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언제 임명했었냐면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예. 그때 이제 과서야 이제 겨우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이번에처럼 탄핵되기 전에 심판 나오기 전에 임명한 것은 관례에 따르지 않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권한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예. 권한 대행은 외교권이라든가 이제 계엄 선포권, 그다음에 이제 임명권 이런 거 같은 정치적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에서는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가 다수설인데 예. 처음으로 이제 최상목 이제 권한 대행께서 대대행께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권한 대행을 통해서 어떤 야당에서 의석수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건 나중에 영향이 하여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요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협박에 뭐 불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반응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반발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의결이 됐죠. 뭐 공식적으로는 제2 요구입니다. 제2 요구. 거부권 행사가 된 거예요. 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단 성추인 부의장. 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뭐 저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조금 인내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보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두 명이 임명되니까 탄핵 소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제주항공 여기 참사까지 벌어서 지금 그걸 다 수습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탄핵 소추 카드는 이제 완전 히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명을 임명을 한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3명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2명이 임명되면서 일단 8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6인 체제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6명이서 재판을 어떻게든 내는 것, 내지는 4월 18일에 넘어가서 4인 체제가 돼서 심리가 중단되는 것, 이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일단 8인 체제가 되면 심리부터 판결까지 4월 18일 이전 이후에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원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최소한의 요건은 만족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가 그 재난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시기에는 계속 열차는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일단 중단될 염려는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권한 대행과 소통을 하면서 이 한 명에 대한 추가적 임명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협의체도 이제 출범하게 되지 예. 않았습니까?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이 특검과 관련돼서도 뭔가 뭐 뺄 거 있으면 빼고 뭔가 여당의 의견도 좀 수용해서 그런 예. 것들 협치하는 모습들을 좀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아쉽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없어진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돌파구를 만든 것처럼 자기가 절충안을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예. 이번 탄핵 협박에 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당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사건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탄핵 카드를 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탄핵 카드 못 켰으니까요. 최상목 대행한테. 그래서 앞으로 더 국정이 더 난맥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의 탄핵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줄탄핵, 즉 국무회의 의결, 최소 정적수가 11명이거든요. 예. 이 11명 선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핵을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의 탄핵 이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명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뭐 권한쟁의 심판할 수도 있고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진행자께서도 이거 임명하면 헌법소원 걸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자,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게 다 어딥니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게 문제 없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 이런 절차를 해봐야 이거를 좀 지연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가처분, 권한쟁의 뭐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